2차 북미 정상회담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뭐 오늘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 상황, 하노이 상황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데 잘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요럴 때는 이분 이야기 딱 들으면 아주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김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딱 나오시면 벌써 안심이 딱 됩니다. 정리 확실히 되는 거죠? 예. 이제 약간 좀 본인도 네, 시간이 가까우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네네. 또 스스로를 이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정은 좀 하시죠. 저도 살 길을 이제 지금부터 또 피할 길을 마련해놔야겠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2주 전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도 하여튼 뭐 교수님 생각을 또 이제 자세히 또 전달해 주시고 상황 사실 위주로도 전달해 주시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분위기가 여전히 뭐 나쁘지 않고요. 좋은 방향으로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꾸준히 미국 측 사람들하고 그리고 정부 측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미국이 너무 안 내주려고 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쳇 말로 날로 먹으려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6월 12일 날 이면에서 약속했던 것 정도로 북한의 영변이나 더 많은 양보, 물론 협상에서는 그렇게 당연한데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또 어정쩡한 협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나올까 봐 약간 불안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협상이 아직 남았으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건이 평양 가서 다 펼쳐놓고 서로 이해가 깊어졌으니까 이 보따리에 뭘 담을까는 이제 지금 하노이에서 만나서 한다니까 네. 여기에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비건과 김혁철의 회담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질문을 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자꾸 미국 보고 뭐 내놓으라 그러는 거 보면 저 침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렇게들 봅니다 저를. 근데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뭐 동결, 파괴,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게 비해서 미국이 지금 내놓는 보따리가 조금 크기가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도 객관적으로 작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시면 지금 딱 한마디로 하자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상응 조치.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초기 조치들을 나름대로 풍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창리하고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찰까지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여전히 지금 북한에게 주는 게 불분명하다는 거고요.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의 핵시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폐기까지 나왔는데 미국이 줄 수준은 뭐 상응 조치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같은 정도로 만약에 뽑아낸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안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만 뽑아내려고 한다면 이건 미국이 사실 양보 조치가 적은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액션 투 액션 뭐 이렇게 그렇죠. 월드 포 월드 이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근데 이제 말씀하신 행동 대 말 대 말은 어느 정도 됐는데 말 대 말은 어느 정도 됐는데 행동 대 행동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런 행동을 뭐 할 거다라고 서로 둘이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북한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북한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로 안 보는 게 있고 불신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북한을 일종의 그 패전국으로 좀 지금 외교는 사실 미국이 밀어붙일 때는 패전국으로 봐도 되는데 외교 협상을 하고 정상 대 정상으로 만나기로 했다면 주고받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하는데 북한을 아직도 원칙론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걸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원칙이 계속 가서 확실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상응 조치를 안 줄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까? 뭐 결렬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참 재밌는 통화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통화한다더니 왜 안 하냐 하고 또 막 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하셨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겠다. 경제협력은 우리가 사업을 다 떠받들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예. 그리고 늘 자기는 돈 안 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 돈은 우리가 낼게 걱정하지 말고 큰 딜만 하면 우리가 뒤처리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위로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압력. 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위로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압력을 약간의. 줬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북미가 연락관을 교환할 수 있다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 연락관 교환 보도는 청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봐야 됩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예. CNN도 역시 미국 전체제의 시각을 조금 대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락관은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좋은 신호죠. 예. 이 연락관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락관을 계속 제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찰을 하려면 거기 사무실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거니까 연락사무소를 먼저 하면 그게 그 사무소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 쪽에서 이거를 과연 영변과 바꿀 정도의 크기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뉴욕 채널 있고 예.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하는 건 우리의 양보일 수도 있다. 예. 미국이 들어오게 만드니까 그런 네. 것이고 또 하나는 6월 12일 날 첫 정상회담 이면 합의 때 네. 연락사무소를 이미 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차원이 또 있는 이미 그때 주기로 했던 걸 재활용하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있거든요. 네, 요거 네. 잠깐 보시고 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So we're in no rush. A lot of the media would like to say, "Oh, well, what's going on? Speed, speed, speed." No rush whatsoever. We are going to have our meeting. We'll see what happens. 네, 서두르지 않겠다. 요거 미국 내 회의론이 작용한 거다.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이점 뭔가 깔아놔야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딜이 왔더라도 트럼프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예. 이게 성공이라고 아마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쪽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극적으로 뭔가를 타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낮춰난 다음에 네. 터뜨리기 위한 그런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기대치를 낮춰놓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급할 거 없다. 북한에게 서서히 하자. 네. 협상하기 전에 늘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서로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 전술이라고 봐야지 지금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네. 민주당은 어차피 반대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네, 네. 또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견제하는 네, 듯한 네. 이야기도 네, 네.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런 회의적인 시각이 북미 간 협상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조금 주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공화당 그때 국정연설할 때 예. 쓸데없는 데서도 박수를 치던 공화당 사람들이 예. 북한 문제 나올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그만큼 예. 지금 미국 내 99.9%라고 할 만큼 특히 이제 여론 주도층에서 네. 지금 트럼프의 이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여론 주도층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다시 미국에 가져왔을 때 내부적인 비판이 너무 커지면 네. 이거 혹시 지금은 재선이잖아요. 예. 그때는 중간 선거였지만 네. 지금 재선에서 혹시 도움이 안 된다면 혹시라도 예. 트럼프가 계속 살려간다고 말만 하고 네. 관심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지금 사실 혼자서 하드 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좀 줄 거니까 나도 당신들 얘기 듣고 있다 정도 지금 선언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론 주도층의 99% 정도는 네.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싫은 사람,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싫은 사람, 그다음에 트럼프가 실패했을 이후에 자기 공화당의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정치적 얻을 수 있는 입지를 사람. 위해서 플랜 B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사실 뭐 코리 가드너 같은 사람 떠오르는 미국의 랭킹 5위거든요. 상원의원인데 네. 제가 만난 적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만날 것 같으면 뭐 하라고 만나냐 취소해야 네.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내부의 입지를 위한 자기 정치적 목적이 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북미 움직임, 북한은 조금 1차 회담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조용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런 북미 움직임을 봤을 때 긍정적이게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이것이 반드시 뭘 이뤄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네. 북한이 처음에는 뭐 사실 이 미국 정상과 만나는 것만 해도 선전할 게 많았는데 네. 지금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진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남은 시간에 그 타결하기 위한 좋은 이 밭을 갈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쩌면 빅딜, 소위 말하는 영변을 포함시킨 딜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약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금 협상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진짜 반반 정도로 보이네요, 그죠? 네네네. 예, 딱 반반 정도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돼야 한반도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평화적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좀 잘 될 건데,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